진보 교육감으로 힘찼던 시작과 달리 지난 1년간 고뇌 시간을 보낸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지난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7월 홍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주민들에 의해 물러나는 첫 지자체장이 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가운데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마산의료원에 음악 전용 변동이 들어섭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산호공원에 마산을 상징하는 타일벽화가 설치됐습니다. 밋밋했던 공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7월이면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경남은 지난 1년간 각종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남은 3년의 행보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뉴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년간 경남 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그중 진보 교육감으로 힘찼던 시작과 달리 지난 1년간 고뇌 시간을 보낸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지난 시간을 정리해봤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상급식과 관련된 고뇌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의 무덤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당선되며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연 박종훈 교육감. 힘차던 시작과 달리 지난 1년간 그에게는 순환과 고뇌의 한 해였습니다. 그를 가장 큰 고민에 빠뜨린 것은 바로 무상급식 중단. 이 문제는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비를 감사하겠다는 월권 행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선에서 끝날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정치 초보인 박 교육감의 미흡한 대응이 더해지면서 무상급식 중단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 교육감의 진보단체 활동 경력은 보수 성향의 경남 도의회에서 의원들의 집중 공세로 이어져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올해 안에 무상급식 재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며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책임에서 박 교육감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경남 교육의 변화를 위한 일들도 진행됐습니다.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보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업무 다이어트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중이며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인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경남혁신학교와 행복학교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복병을 만나며 교육 현장의 개혁 속도가 더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 교육감에게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역량을 쌓고 학교 현장을 개혁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고뇌의 1년을 보낸 박종훈 교육감. 이제 무상급식에 묻힌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시기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뿐만 아니라 홍준표 경남지사에게도 지난 1년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더욱이 7월이 되면 홍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본격화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물러나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오는 7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을 추진합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고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홍지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임시총회를 열고 주민 소환 운동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 위에 군림하고 제 마음대로 도정을 펼치는 도지사가 아니다. 그런 도지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안하무인의 도지사를 심판함으로써 민주도정의 기틀을 세울 것이다. 우리는 길고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한다. 여기에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야4당 경남도당, 종교계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제주도와 성남과는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급식 회복운동을 해왔던 그 마음만큼 모아서 간다면은 저는 이 서명이 굳이 4개월까지 갈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회안에서 발언했던 거, 홍준표 답변했던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거리 연설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5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갑니다. 만약 주민소환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홍 지사는 임기 도중 주민들에 의해 물러나는 첫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투표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릅니다.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을 서명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합니다. 또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주민소환도 이뤄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변수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음 달 중순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다고 가정했을 때 11월 20일까지 서명운동이 완료되어야 하며 투표는 내년 1월 20일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환운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도지사를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각오도 다짐했습니다. 아마 복도 많지 임기가 1년이 안 되는 바람에 벌써 했을 걸 이제 하는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주민소환에 관련해서 시민, 학부모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그날 시작합니다. 같이 갑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민소환돼 주민들의 손에 물러나는 첫 지자체장이 될지 아니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앞으로 행보를 이어갈지 그 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의 향토사단인 육군 39사단 사령부가 20년 넘게 걸려 창원시에서 함안군으로의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4일 오후 함안군 군북면에 위치한 39사단 대연병장에서 사단 사령부 이전 및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60년의 창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함안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사령부는 창원 주둔지보다 4~5배가량 넓고 최첨단 군사시설 기능과 자연 친화적인 훈련시설로 지어져 최대 전투력 발휘와 장병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면서 함안 지역은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며 사령부가 떠난 창원 부지는 내년부터 아파트 6,100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됩니다. 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는 24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표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에는 정광식 도의원, 토론자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김정간 고문, 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을 위해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산업고도화 추진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도 차원의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도의회에 당부했습니다. 창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15번 환자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115번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과 기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115번 환자의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세히 적혀있던 문서로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게시물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최초 유포자를 찾는 중이며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관은 대기 발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방역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실감케 했죠. 앞으로 더 위험한 감염병이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현재 신축 중인 마산의료원에 음압병실을 갖춘 전용 병동이 설치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가 마산의료원 신축 건물을 음압병실 전용 병동으로 설치기로 했습니다. 애초 마산의료원 신축 병동 설치 기존 설계와 달리 대폭 수정됐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앞으로 더 위험한 감염병이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마산의료원에 당초에 설계되었던 6실 16병상의 음압병상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추가로 현재 신관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하여 8실 8병상 또는 8실 16병상 규모로 마산의료원 준공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추어서 음압병상을 설치하여 신종 전염병 전용 병동으로 활용하고 애초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마산의료원은 신종질환 거점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6병실 16병상의 음압시설을 설계해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로 8병실 20병상의 음압시설로 설치기로 했다가 전용병동 체제로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마산의료원에는 기존 음압병실에 새롭게 신설되는 음압병실을 모두 합쳐 14병실 24에서 32병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신축 건물에 들어서기로 했던 장례식장 건물을 없애고 음압병동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로 마산의료원의 장례식장은 또 새롭게 75억 원가량이 들어 새로 건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음압 전용 병동 설치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경남 도민들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을 책임질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마산아프구 산호동 주민들의 대표 쉼터인 산호공원에 새로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밋밋하고 답답해 보이던 콘크리트 옹벽에 마산을 상징하는 타일 벽화를 설치했는데요.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프구 산호동에 위치한 산호공원. 인근 주민들이 가벼운 운동 코스나 쉼터로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산호공원을 향하는 길은 주차된 차량들로 가려지거나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뤄져 다소 밋밋하고 답답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산호동은 시의 거리로부터 약 50m 길이의 타일 벽화를 설치해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나들이 나온 어린아이들도 한층 화사해진 공원의 모습에 신이 난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산호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이 타일로 이래가 그림을 마산을 상징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나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볼 때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타일 벽화는 고온 채취원이 풍류를 즐겼다는 월영대부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비상을 준비하는 갈매기 등 옛 마산의 명소와 상징물들로 꾸며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타일 벽화 사업을 진행 중인 산호동은 앞으로 점차 벽화의 길이를 늘려 지역의 명물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타일 벽화를 통해서 산호공원은 지금 둘레길 조성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또 타일 벽화의 거리를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산의 역사를 산호공원만 오면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매년 만개하는 꽃무릇으로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산호공원. 여기다 타일 벽화라는 볼거리가 더해져 주민들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하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5 학교 방문 CEO 특강 및 기업 설명회를 갖고 고졸 취업 문화 정착과 선취업 후 진학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중견기업 CEO들이 23일부터 29일까지 특성화고 7개 교를 방문해 CEO들의 성공담과 고졸 학생들의 취업 전략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는 성실과 끈기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특성화고 출신의 CEO들로 꿈의 날개를 달아라 등의 주제로 특강에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취업률 58% 달성에 이어서 올해는 취업률 제고와 취업의 질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마산 도섬 유람선 선착장 계류시설인 부잔교에 물이 샌다는 사실이 확인돼 창원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 2억 8천만 원을 들여 부잔교를 7월 초까지 교체키로 했습니다. 도섬 해상 유원지 선착장 계류시설은 지난해 11월께 소유권이 개인에서 창원시로 이전돼 시는 새로운 부잔교가 설치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된 부잔교는 매각키로 했습니다. 또 시는 사용기간과 사용료 부과에 대해 여객 선박 이용료를 받고 있는 주식회사 도섬 해피랜드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최초의 해상 유원지인 도섬에는 주말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시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거제시가 포로 수용소 유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심사위원과 한국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포로 수용소 유적지에 대해 현장 답사하는 등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문단은 7월 말까지 검토 결과를 거제시에 전달하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는 추진단을 구성해 문화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등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가 부서져 있더라도 유적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데 인공적인 부분이 많아 아쉬운 점도 드러났습니다. 창원시가 교육경비로 최대 6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의 시설 개선과 기숙사비 등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재원으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는 한 해 최대 600억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두 폐쇄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마산항 물동량이 가포 신안개장으로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하절기를 맞아 구제역과 AI 방역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개선에 나섭니다. 과거 발생 지역 방역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우기 대비 재난 취약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거가대교 개통 이후 창원과 김해에서 거가대교를 경유해 거제 방면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 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빠르면 7월부터 창원과 김해, 거제 간 시외버스 직통 운행 노선 개설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 등을 위해 시내 농어촌 버스 요금이 100원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시장 군수의 요금 변경 신고 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산세관은 23일 주변 녹지 공간에서 세관 기념 석 조각품 이전에 따른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조각품은 88년도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돼 국민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세관의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를 기념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삼성합천병원 이재철 이사장이 55호 아노소사이어티에 가입해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철 사장은 올해 8순을 맞이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 끝에 아노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산소방서 내서 119 안전센터는 마산회원구 내서의 감선리 전시 농가를 방문해 콩밭, 김매기 등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콩밭 991제곱미터의 김매기 작업을 도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활을 걸고 환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